지난번 있었던 영국 시스템의 불안도 나타났고, 지금 표면화는 안 되지만 일본도 앞으로 그러한 이제 고통들을 앞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이제 자유민주 쪽, 자본주의 쪽의 경제 쪽 블록에 속해진 국가들은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이 힘들어지면서 미국의 오너십도 네. 좀 더 약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중 간의 또 글로벌 패권 전쟁 이야기하겠습니다. 통화정책, 통화패권, 경제패권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요. 투자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야기여서 현안들은 무엇인지 하나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이 글로벌 패권에서의 본인의 경쟁자를 얘기하면서 러시아는 됐고 제꼈어요. 네. 결국은 중국을 눌러야 될 패권 전쟁의 대상으로 이렇게 삼았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결국 이제 글로벌 패권 전쟁이잖아요. 투키티대 싸움쟁에 의한. 네. 그럼 미국과 중국인데 네. 이게 뭐 중간선거 이후나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까 좀 얘기하고 싶어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세 분야로 나눠볼 수 있을 예. 것 같습니다. 달러, 통화패권에 있어서는 여전히 미국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고, 예. 이것은 스위프트를 통해서 결제 거래량이라든지 시스템에 접근하는 빈도수를 보았을 때 여전히 달러 우위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네. 경제적인 패권에서 본다면 경제적인 패권에서는 아직도 우위를 당연히 점하고 있고, 그것은 달러를 통한 차입, 그리고 금리 인상을 함에도 불구하고 미국 자체 경제는 그래도 크게 추락하지 않지만 네. 오히려 다른 국가들을 힘들게 만드는, 그러니까 두 번째 경제 패권에 있어서는 여전히 오너십을 쥐고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세 번째, 안보와 정치에 대한 패권. 바로 여기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이제 미국 입장에서, 물론 전쟁은 굉장히 무섭고 안 좋은 일이지만 미국 입장에서 러우 전쟁은 사실 작은 전쟁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지금 러우 전쟁을 계기로 해서 사회적 이념과 정치적 이념, 경제적 이념 때문에 블록 자체가 중국만이 아니라 북한, 인도, 심지어 오펙까지도, 오펙까지도 이제 편승이 되어 있는데, 네, 각자 이유는 다릅니다. 근데 예. 그들은 중요한 맥락이 뭐냐면, 여기에 관통하는 모든 이념은 자기의 경제적인 그 이유 때문에는 사실 부수적이고, 메인은 이쪽이 원자재 다량 국가들이 편승이 되어 있고, 이 국가들이 향후에 더 뭉친다면은 이 블록에 있는 한은 향후에 10년 동안 경제 구조적으로 힘들거나 에너지 재난이 나타난다든지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에서도 절대 불리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판단이 들어가 있고, 네. 거기에 안보적인 이념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강건한 상태인 예. 것이고요. 서방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과 EU가 동시에 이제 이쪽을, 그러니까 중국이나 러시아 쪽을 견제하고 제재를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블록을 만든 것 같지만, 실질적인 그 고리도 사실 좀 약하죠. 약합니다. 예. 오히려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념하에서 뭉쳤지만 실리적인 경제적 이유 때문에 서로 외치는 목소리가 조금씩 톤이 다르고, 네.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도 이쪽은 러시아는 싸게 원유를 공급해주면서 그들의 블록을 잘 지켜주고 있지만, 이쪽에서는 미국은 가스를 공급할 때 시장 가격으로 그대로 팔아요. 오히려 이득을 취하고 있는 상태죠. 네. 거기에 그 전부터 있었던 일이긴 하지만, 그 트럼프 시대 때 그 232조를 바탕으로 해서 유럽한테 철강, 알루미늄 관세까지 매겼던 적이 있었죠. 물론 네, 철회가 됐지만. 지금 이야기인즉슨 뭐냐면, 이쪽은 뭐 경제적인 이유도 일부는 있지만, 러시아, 중국 이쪽의 블록들은 굉장히 공고하게 지금 다져져 가고 있고, 오히려 미국을 중심으로 한 블록들은 좀 그 결속력이 약화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반대네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있으니,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경제도 대장, 안보도 대장, 정치도 대장, 다 대장이었던 미국이 안보 쪽과 정치의 이념이 흔들리고 있다. 그러면 누구를 먼저 공격할까? 일단 자기 편부터 단속을 해야 됩니다. 예. 자기 편을 단속한다는 건 뭐냐면, 집안 단속부터 해야 그쵸. 됩니까? 예.
첫 번째, 오는 아이한테 달래는 법이 있고요. 오는 아이한테 달래다가 그 범위를 넘어서면 혼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달래는 범위를 넘어섰다는 겁니다. 달랠 수 있었던 시점도 넘어섰다는 겁니다. 이미 지금 아기가 잠에 들었어야 되는 상황인데 잠이 들어야 되는 상황을 훌쩍 넘어서 새벽이 된 겁니다. 지금 시점에서 혼내고 뭔가 다시 잡고 훈육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미국의 앞서서도 말씀드린 내용과 연결이 되지만 자신의 경제, 자국의 경제에 무너뜨리지 않을 정도로 QT는 비적극적으로 하면서 금리를 올린다라는 것은 결국엔 달러를 더 강화시키고 자국의 어떤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들을 외부로 오히려 수출을 시키는 효과와 마찬가지여서 지난번 있었던 영국 시스템의 불안도 나타났고 지금 표면화는 안 되지만 일본도 앞으로 그러한 이제 고통들을 앞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이제 자유민주 쪽, 자본주의 쪽의 경제 쪽 블록에 속해진 국가들은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이 힘들어지면서 미국의 오너십도 좀 더 약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 패권 얘기, 미국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경제, 정치하고 거리가 있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게 사실은 경제입니다. 그죠?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세 가지로 구별을 해서 말씀을 해 주셔서 귀에 쏙 들어옵니다. 그럼 세 가지를 조금만 분해해서 볼게요. 첫 번째가 이제 통화패권 달러인데요. 달러는 뭐 공고하죠. 달러를 건드리는 자, 칼을 맞추고 물 멸치 못할 것이다. 네. 그래서 오펙이나, 중동에서 시끄러우니까 가서, 그냥, 키신저가 가가지고, 예? 석유 달러로 결제하도록 그 시스템 만들었잖아요. 최근에 보니까 뭐 그린스폰도 뭐 내년에도 강달러로 간다 이렇게 지금 박사님 말씀을 비슷한 어조로 가는데, 그러면 뭐 달러가 강한 거예요? 타자산이 약한 거예요? 달러는 상당 부분 강으로 간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내년에도?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달러의 패권은 되게 단순합니다. 지금 BIS하고 IMF 데이터들을 보면 전 세계 GDP의 부채 비율, 전 세계 국가들의 GDP 대비한 부채 비율이 지금 거의 110, 120% 정도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7, 80%가 달러 빚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 이걸 약간은 조금 편안하게 좀 우스운 얘기지만 좀 표현을 해본다면 달러 패권 시스템이 오랜 동안 지속이 됐기 때문에 달러 빚을 다 빌려주고 달러를 갚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 미국을 통하거나 미국한테 원조를 받거나 이러지 않는다면 이 빚들을 갚지 못한 채무자 신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것을 계속 압박을 받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한 이치가 되겠죠. 지금과 같은 블록의 불안, 이 블록의 불안이 사실은 블록화된 상태에서 향후 10년은 이어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전 생각을 해보면 금태환 시대 때 금으로 빌렸던 거는 금으로 갚아야 되거든요. 물론 이제 다른 걸 통해서 다른 돈을 통해 가지고 이제 되갚아도 되지 않냐. 하지만 결국에는 금으로 바꾼다면 금으로 줘야 됩니다. 지금의 금불이 시대였습니다. 맞습니다. 지금의 모든 달러 패권 시스템도 부채가 똑같이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다른 통화로 돈이 많더라도 결국엔 달러군요. 달러로 빌려서 다시 달러로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달러, 그 고민이네요. 달러가 경제적 논리뿐만 아니라 그런 패권의 논리까지 가게 되면 상당 부분 달러가 강세로 가게 된다면 우리도 그렇고 여타 국가들은 힘들어지는 건데 소위 또 옛날에 양털 깎기 얘기 나오는데 힘들어지는 구조고 세계 패권 관련해서 달러는 어쨌든 그래서 위안화도 국제화하려고 하고 막 그러는데 또 여타 유로화라든지 스위스 프랑 일본 엔화들이 달러하고 게임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공고한 달러와는 상당 부분 갈 수밖에 없다는 거고